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영우 선수가 삼성으로 사실 이 정도면은 99% 이상 확정이라고 봐야겠죠. 대권을 노리고 있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의 전력이 됐고요. 3년 30억 정도의 계약 규모 정도에서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고 나옵니다. 결국은 기아 타이거즈와의 협상이 결렬이 됐다. 그러면 다른 팀에서는 최용우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사실 적죠. 삼성 라이온즈가 친정팀이기도 하고 명분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삼성 라이온즈는 실제로 외부 F 영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가 최용우 선수의 영입에 이제 힘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기아 타이거즈는 효율적인 영입을 위해서 나이가 있는 최영우 선수에게 큰 금액을 안기지 않겠다라는 양윤종 선수는 결국은 잔류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양윤종 선수의 심기가 조금 불편해진 부분도 있고 이런 걸 지켜봤을 때 결국 기아 타이거즈는 지갑을 열지 않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고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시즌에 사실은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탈락을 한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권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전력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 아쉽다. 하나는 폰세랑 와이스가 전력의 핵심이었는데 출혈이 생겼고 삼성 라이온즈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후라도, 디아즈 이런 좋은 외국인 선수들과의 재계약이 이루어진 가운데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용우 선수와의 계약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최용우 선수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42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야수 WAR 16위에요. 이게 16위가 대단한 게 거의 대부분 지명타자로 나왔거든요. 수비를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격으로만 4.37의 WAR을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WRC 플러스는 전체 6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다 포함된 기록이거든요. 리그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가 리그에서 가장 공격력이 좋은 삼성 라이온즈로 갔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타율은 11위, 3할 7리예요. 이 선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출루율입니다. 출루율이 3할 9푼 9리 4할에 육박합니다. 여전히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루툴, 공을 보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고요. 장타율은 7위, 0.529. 그러니까 홈런도 많이 칠 수 있는 선수다. OPS는 5위, 장타율, 출루율 모두 높고 컨택에다가 공도 잘 보고 공을 또 멀리 보낼 수까지 있는 선수기 때문에 OPS 5위, 나이가 42세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야구에서 가장 원하는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타자라는 거죠. 홈런도 6위입니다. 24개의 홈런. 힘이 떨어져서 장타력이 급감한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지명타자 수비 못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도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면 나이가 많다 정도의 리스크만 제외를 하면 근데 사실 나이가 있어도 아직까지 에이징 커브의 기미가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그런 선수를 사실은 에이징 커브가 리스크가 두려워서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아 팬분들도 상당히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 OPS 1위 팀인 삼성 라이온즈의 최고의 지명타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역대급 타선이 완성되었다. 삼성 라이온즈가 진짜로 2000년대 초반 이승엽, 심정수, 마혜영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면서 진짜 저 타선을 어떻게 막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로 이번 삼성 라이온즈의 타선의 구성은 그때 못지않은 타선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수 주요 자원들을 한번 살펴보면 김지찬, 김성윤, 구자욱, 디아즈, 김영웅, 최형우 거기다가 이재현, 유격수 중에서는 최고의 펀치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강민호 선수는 아직 계약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지만 최용우 선수를 잡고 강민호 선수는 충분히 지금 시상식에서 원태인 선수랑 같이 업고 사진 찍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강민호 선수도 웬만하면은 삼성 라이온즈 계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강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조금 쌓이면서 에이징 커브의 기미가 보여지기는 했었죠. 그렇기는 하지만 글쎄요, 강민호 선수를 충분히 지금 여전히 리그에서 상급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포수 자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류지혁, 양도근 이런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 라인업이 꾸려진다면 야 이거 다 뛸 수 있고 컨택해주고 어디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고 구자욱, 디아즈, 김영우, 최영우, 이재현 어디서 홈런포가 나와도 그리고 특히나 라이온즈 파크에서 이 타선을 상대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아찔해. 예, 삼성 라이온즈의 전력이 정말 탄탄해진 거는 부인할 수가 없고 거기에다가 물론 최영우 영입도 최영우 영입이지만
외국인 선수, 후라도, 디아즈 이런 선수들 재계약 영입한 게 지금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예. 그러니까 폰세 와이스가 정도껏 잘했어야죠. 공도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메이저리그에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후라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KBO에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막 150km 이상의 공을 계속 뿌리는 투수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좋은 퀄리티의 변화구, 체인지업, 뭐 투심 이런 것들을 구사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후라도 선수는 장수할 수 있는 외국인 투수의 유형을 딱 이제 갖추고 있는 선수인 것 같고, 디아즈 선수는 내심 좀 일본 리그라도 좀 진출해주기를 바랬거든요. 한화 팬 입장에서. 디아즈 재계약이 성공했다. 삼성 팬들에게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외국인 투수인 맷 매닝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맷 매닝 선수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맷 매닝은 27세고요. 메이저리그 통산 50경기 전부 다 선발로 가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경험이 굉장히 많은 투수입니다. 254이닝을 메이저리그에서 던졌고요. ERA는 4.43, WHIP도 1.29를 기록을 한 투수입니다. 25시즌 마이너리그에서 33경기, 그런데 선발로는 6경기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처음에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부침을 겪었던 게 사실이에요. 55.2이닝 동안 ERA가 6.47이었으니까 좋지 못했죠. 그런데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서는 후라도라는 검증된 카드가 있고, 디아즈라는 역시나 검증된 외국인 타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맷 매닝 선수는 긁어보는, 워낙 공이 빠른 투수기 때문에 이 선수를 긁어보고 ABS 존에 적응을 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심산으로 이 선수를 영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삼진도 많아요. 55.2이닝 동안 삼진이 60개니까 굉장히 많은데 볼넷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구가 그렇게 좋진 않다. 딱 이제 감보아 선수가 처음 한국 리그에 왔을 때 이런 유형이었죠. 볼넷 개수가 너무 많은데 제구가 잡히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했는데, ABS 존에 딱 맞는 유형의 투수가 되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변화구가 그렇게 완성도가 있지는 않더라도 포심이 위력이 있으면 KBO 리그에서 통한다는 걸 조금 입증했다라고 본 것 같아요. 물론 맷 매닝 선수는 변화구도 곧잘 던지는 투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맷 매닝까지 실제로 이번에 외국인 풀린 선수 중에는 거의 최대어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는 좋은 영입, 그리고 외국인 재계약으로 대권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을 충분히 갖추게 됐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이글스도 강백호 선수를 영입하고 뭐 페라자 영입하고 했지만 폰세 와이스가 유출된 상황에서 저는 하나팬 입장에서는 참 아쉽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다시 꼴등으로 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저는 분명히 한화가 가을 야구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외국인 투수들을 이제 뽑았다면 말이죠. 근데 삼성 라이온즈 전력이 지금으로선 더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후라도, 디아즈 이런 선수들은 검증된 선수들이니까. 최영우 선수가 설령 에이징 커브가 온다고 해도 이 선수는 기본값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삼성의 어떤 불펜이 물론 약하죠. 여전히 불펜이 미지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타의 어떤 균형들을 놓고 봤을 때 삼성은 정말 좋은 전력 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LG 트윈스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선두에 있는 대항마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침에 뭐 폰세 와이스 소식도 나오고 최근에 최영우 선수 이야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약간 씁쓸하지만 삼성 팬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치자. 칠 때 됐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야. 여러분, 벨라루스 최고의 과자, 넘버원 과자인 메가칩스입니다. 감자칩류 중에서는 제가 먹어본 중에 최고인 것 같고, 비주얼이 되게 독특하죠? 길게 나오는데 먹기도 되게 편해요. 뭐 피자 페퍼로니 맛, 오리지널 맛, 매운맛도 있고 종류별로 다양한데,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또 특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지금 더보기란 보시면, 그리고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하나면은 이제 다른 과자 필요 없습니다. 맥주 안주로 야구 보시면서 맥주 한 잔 드시면서 드시기에도 너무 훌륭하다라는 거, 메가칩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